안녕하세요. 임성윤 약사입니다. 요즘 비타민D 많이 드시죠? 얼마만큼 드시고 계신가요? 상당히 고함량을 드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고함량이 좋은가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조금 더 현명하게 복용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약진오빠들 블로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더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비타민D 용량은 정말 다양합니다. 적게는 400IU부터 많게는 1000IU 제품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제품들 중 고함량 복용은 과연 다다익선일까요? 과유불급일까요? 먼저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타민D 수준은 사실 낮은 편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2008년부터 7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도 성인 남녀의 비타민D 결핍이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유도가 높아 일사량이 적다는 환경적인 요인도 작용하고요. 야활동이 적기 때문에 비타민 농도가 낮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비타민D를 챙겨 드시는 거 좋습니다. 비타민D 결핍이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것처럼 비타민D 결핍 시 특정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특정 증상이 심한 사람에게 비타민D 혈중 농도가 낮게 관찰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낮아서 좋을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비타민D 결핍은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까요? 사실 이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주기적으로 연구나 평가를 통해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상당수 많은 학회나 연구단체에서는 혈중 농도 20 이하를 결핍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20 이하면 비타민D를 꼭 섭취하는 것이 좋고요. 혹시 20이 넘더라도 많은 기관에서 역시 20에서 30을 부족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충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 많이 먹는 것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빈도가 높은 고함량 단위는 보통 4000에서 5000IU 정도입니다. 결핍이나 부족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렇게 고함량을 일시적으로 복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이상의 용량을 장기간 복용한다면 역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타민D의 복용은 어떤 전문가들은 1만 IU 이상을 먹어도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요. 다른 전문가들은 고함량의 장기 복용은 위험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D 정상 수치나 권장되는 복용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측면에서 후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설명하자면 정상치의 최저값이 왜 30으로 설정되는지를 알아보면 고용량의 장기간 복용에 주의가 필요한 이유를 대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단체에서 혈중 비타민 D 정상 범위 최저값을 30으로 설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호르몬 중 하나인 부갑상선 호르몬이 비타민 D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주로 뼈와 신장, 장에 작용하며 비타민 D와 상호작용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뼈에서 혈액으로 칼슘 이동을 증가시키고 위장관과 신장에서 칼슘 흡수를 촉진시키며 인산염의 분비 또한 촉진시켜 혈중 인산염의 농도를 감소시킵니다. 쉽게 정리하면 적정 농도가 유지될 때 뼈 상태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부갑상 호르몬이 보통 비타민 D의 활성도에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비타민 D의 농도가 부갑상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위 그래프를 보시면 비타민 D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부갑상 호르몬 농도가 감소하는데 이때는 뼈에서 빠져나오는 칼슘의 양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신장에서 흡수되는 칼슘의 양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균형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칼슘 흡수가 유지되면서 동시에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 것이 억제된 농도의 최저가 바로 30인 것이고요. 칼슘 흡수가 피크를 나타내는 농도가 20에서 30이라고 설명하는 논문 자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적정 섭취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면 어떠한 연구에서는 고함량 섭취에 대해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이 반대되는 고용량 섭취를 지지하는 내용의 논문도 정말 많다는 점에서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 한 번에 고함량을 섭취했을 때 상부 호흡기 감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논문인데요. 사실 이 논문에서 소개된 용량은 그렇게 고함량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논문에서는 부작용보다는 한 번에 고함량을 투여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다라고 언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 고함량 비타민D 투여가 불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문입니다. 고함량 비타민 D를 보충한 사람에게서 수면에 영향을 주는 멜라토닌 생성이 유의미하게 줄었다는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소규모 연구이고 다발성 경화증과 폐경기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고함량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했을 때 신장 결석 위험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논문의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400IU라는 고함량은 아니에요. 이 용량으로 진행되었고 대조군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우 높은 용량의 비타민 D 섭취는 소변 중 칼슘 농도를 높일 수 있고 이는 신장 결석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붙이자면 이러한 결석은 보통 수산기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산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대표적인 음식인 시금치 같은 채소를 자주 드시면서 고함량의 칼슘 보충제와 비타민 D를 섭취하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고용량의 비타민 D를 보충을 했을 때 약간의 콜레스테롤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고용량의 비타민 D는 소화관의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는데요. 이는 곧 소화관에 통과하는 지방과 결합될 수 있는 칼슘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언급된 혈중 비타민 농도가 사실 높지 않다는 데서 의아한 부분이 있고 노인 대상이라는 특수성이 결과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밖에도 오히려 고함량 비타민 D의 섭취가 골절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거나 골밀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의 정확도나 신뢰도는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의외로 체계적인 대규모 연구도 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결론을 정리해보자면 결핍인 사람이라면 비타민 D의 복용이 가져다주는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다다익선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고함량의 장기 복용에 있어서는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 복용량 재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권장하는 바는 결핍이 심한 사람이라면 초기 몇 달 정도는 4,000에서 5,000 정도의 고함량을 드시되 이후에는 2,000IU, 넓게 보더라도 4,000IU 이하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의 섭취라면 심혈관 질환 및 사망률 낮은 혈중 비타민 농도인 20에서 30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알맞은 섭취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